부천시 인권조례안이 부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혜 부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명혜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인권조례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 살펴볼까요? 예, 인권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헌법에 보장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권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행정의 수장인 시장의 책무가 어떤 것인지 규정하고 증진에 관한 보장이나 기본 계획들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기회를 어떻게 제공할지, 또 시민인권위원회나 인권센터를 만든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치 운영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조례의 의미는 20명 이내의 시민위원을 위촉하여 행정, 시민, 전문가들이 함께 인권의 문제를 실태 파악도 하고 교육도 하고 계획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조례에 체계적으로 담았습니다. 네. 인권조례안이 지난해 교계와 보수단체 반대로 인해서 부결됐고 1년 만에 다시 상정이 된 건데 이번에도 또 다시 관련 단체들에서 반발이 일고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충분하게 논의하고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했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그런 코로나19라는 이유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줄기차게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인권 조례가 되면 동성애자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것 아니냐, 그런 마을을 만들어서 굉장히 문란해지는 것 아니냐,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데, 실제 이런 것들이 오해이고, 인권기본조례에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이게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기본 조례에 있는 것처럼 조례를 통해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접수하면서 앞으로 의견들을 더 모아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 다양한 의견을 가지시고 때로는 반대하시는 의견들까지도 담을 수 있도록 행정부와 또 저희 시의회에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것으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의 말씀으로 가름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가적인 의견을 모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이 인권 조례,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지요. 인권 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이나 조사, 대화 모임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현재 인권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대상도 무 자르듯이 잘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이자 청소년일 경우 인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여성이면서 노동자인 경우 이런 식으로 대상이나 인권 침해 상황이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나 혹은 법이 일괄적으로 다 보장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행정의 의지와 행정의 방향을 잡는 것이 하나 중요하고 또 시민의식이 향상이 되고 시민들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기반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부천시의 인권 지수나 인권의 방향, 정책에 나아갈 길들을 좀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조례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N번방 사건이나 아파트 경비원의 폭행, 아파트 층간소음, 행정과 시민 등의 갈등, 이런 정말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으로 다 해결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기본 조례가 완성이라기보다는 이런 조례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과 시민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 첫 걸음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이번 조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명혜 부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